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하신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의 발언 허가와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주어진 시간 40분 범위 안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들의 보충 질문은 없습니다. 일문 일답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분은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지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국제교류재단 운영과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하여 일문 일답 시정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강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 운영과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등 4개의 산하기관과 여러 곳의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 인구 45만의 도시로는 방대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운영을 하는 거라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최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피와 측근인사 채용이라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다음엔 어느 기관에 누가 갈 거라는 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국제교류재단과 평택도시공사에 대해 점검하고 대화를 마련하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공재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자원복지센터가 운영한 송탄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8,293만원과 자체 수입 6,925만원, 평택대학교가 운영한 평성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3월부터 13년 3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2억 9,193만원과 자체 수입 7,650만원으로 위탁 운영하다가 2012년 12월과 2014년 3월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수탁을 포기, 그 후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163일 임시회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28일 재단법인을 등기해 2014년 11월 직원을 채용하는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 자료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사업비는 46억 8,700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중 25%인 11억 9,600만 원은 세외 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재단 운영 4년차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 수입 또는 지속적인 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합니다.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로 제시했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5년간의 재단 자체 수입 내역을 시장님은 이것을 보고 받고 계신지 우선 질문합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고요. 네. 나중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5년치 추계가 타당한지는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보고를 못 받아서 줬다니까 조금 이제 의아합니다. 우리 시의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면 3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교류재단이 운영된 것이 작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선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도에 금년도 국제교류재단이 당시 비용 추계로 냈던 금액은 2억 5,044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의 비용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1억 1,300만 원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5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우리 국제교류재단 그 작년도에 2013년도 11월 11일 날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여곡절 속에 이제 작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인가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마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재단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또 그런 상황을 먼저 아마 우선순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2015년도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프로를 갖고 갈 것인지를 갖다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착된 거다 생각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가급적 예산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은 자체 수입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 심사할 당시에 자체 수입으로 평택시가 제출한 것은 2,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은 1억 1,300을 제출한 거죠. 그 중에 6,300만 원은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더라도 당초 불과 한 달 40일 전에 줬던 자료와 이번에 제시한 자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정원 13명 중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는지 우선 시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에 채용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을 이해하고 또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또 연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 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무처장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관계라든지 또 행정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또 4대 때 평택시 의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선 우리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정관과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관의 6조에 보면 이사장과 사장은 겸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석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역시 공석이었고요. 최근에 그 겸직을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공석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정관 12조 임원의 임무에는 이사장은 유고시 또는 거리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장이 유고시 이사장 지휘하에 사무처장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에는 이사장과 사장의 임무 명시가 돼 있지만 사무처장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사무처장은 실무를 책임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10조에는 이사의 사망이라는 제목에 이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 또는 그 다음으로는 당연직 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는 사무처장이 아니라 우리시 총무국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면역 사업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과 조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사장과 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거리가 됐을 때에 사무처장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관의 조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례가 우선인 것이 사실이고요. 전관과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거릴 때는 당연직 이사가 대응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정관 또 명시된 사항은 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연직 이사 같은 경우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사무처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또한 선임직 이사지만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조례와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우리 의원님께 상의드려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부시장이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말이 이사장, 사장이지 국제교류재단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의 최고의 책임자는 사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겸직을 시키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재단의 총책임을 맡는 꼴이 된 겁니다.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확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사실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겸직한 걸로 보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시의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재단 설립 관련 시의회 보고할 때
기금 마련은 일어난 평택시가 하고 카투샤 협력기금, 국제교류 협력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아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통한 출연으로 시에서 재정 출연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근거는 당시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빨간고로 표시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도 재작년 진행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평택은 미군 기지전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과감한 기금 조성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금 마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3년도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제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전 보여집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우리 그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협의해 나갔던 말씀을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2009년도 12월에 정식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재단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주장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팽성국제교류재단에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24명 직원이 전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한 얘기를 옮기면 미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팽성에 있는 이 K6 기지만 있는 건지 송탄의 K55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인지 그 말대로 할 거면 24명을 쪼개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건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실제는 공무원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은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에 버거운 것 좀 이따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제교류 센터에서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같은 법무에서 근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기왕에 나가 있을 거라면 재단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미협력 사업단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옮긴 거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측면과 우리 또 업무에 대한 융합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간적인 측면은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과의 주 업무가 우리 미군기지 이전 주민생활 사업비 또 총리실과 국방부 연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또 이왕 가려면은 우리 미군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들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은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소관사항에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미군 기지정 관련해서 8개 관련해서 TF팀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미협력과가 주관이 되고 또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또 우수한 팀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수도 사업소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 성격이 유사한 한미협력사업단이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알았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에 평택 씨가 얘기한 공무원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견주어 보면 실제 24명씩 나가서 있는 거라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을 달리 하더라도 현재 국제교류자단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그다지 공직자들이 못할 거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과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 시장 또는 집행부가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시장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장 가시면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평택시 2015년도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4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했고 우리 예산부에서 실무 행보는 1조 이제 이게 이제 국비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 예산도 있지만 총괄해서 예산부에서 판결이 1조 한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갑지역은 52억이라고 자료가 있고요. 을지역은 3,060억입니다. 갑과 을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지 주변 편익 사업으로 737억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오는데 이것이 정말 그 연차별로 이미 결정된 것이 오는 것이 국비 확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이거 400억은 총 90km 구간에 우리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고덕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350억도 역시 계속사업, 국도 43호선 팽성 5성 청북 전체 600억도 계속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그리고 안전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도 역시 28억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평택구 횡단도로 건설사업 역시 342억 계속사업입니다. 평택 고덕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177억도 역시 계속사업, 5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159억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이 성과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 프로그램 문제,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 주장은 복지재단, 청소년 재단에서의 몇 개 업무를 재단에서 국제교류 재단에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재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재단에 대해서는 각 재단별로 개별 변경이라든가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법령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통합성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하면은 상당히 좋죠. 인력도 낭비도 저기 할 수도 있고, 다만 개별 법령에도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청소년 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제기술재단이 의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조례를 또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별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 그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재단을 통합시키려는 질문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각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다만 지금 본청에서 가족청소년과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일부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일원화시켜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재단이나 센터나 각종 이제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 운영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좀 조사하고 이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전에도 평택시가 예산 지원을 지금 규모 정도만 했다면 아마도 문제없이 지금보다 훌륭하게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완점이 있었지만 처음 운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가 제시했던 복지재단과 청소년 재단의 업무를 일부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보고한 200억 원의 기금 확보를 카투사 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 협력기금 같은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거나 우수기업을 통한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한 말이라고 치부할 거라면 재단 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비용 추계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맞춰서 시 재원과 자체 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재단 설립 4년 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 45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택시처럼 3개의 재단과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재단 운영에 방만함은 없는지 판단의 필요를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평성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거면 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직원 전체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미군 이전에 따라 미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평택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보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평택이오는 미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법 및 방음사업 제정, 방음사업의 조기 실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종료 후에 대한 대비,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요구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확대 해석하는 일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장과 사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시장 앞으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하듯 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에 반영되어진 평택시 모든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선출직입니다. 올해가 시의원 생활 10년 차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 결과, 향후 계획, 예산 등 개괄적인 설명을 하지 예산을 누가 얼마 확보해 왔느냐 하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지만 대다수 선출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는 건 자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